우리가 이제 처분에 대한 판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판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첫 번에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 해가지고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이다. 이 두 번째 판례를 하도록 할게요. 구필수 행정법 페이지 350페이지에 지금 나와요. 자, 그래서 취소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다. 따라서 추상적인 법규범을 제정하는 조례를 만들고 그런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구체적 규범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350페이지 그 내용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 행정처분이 예외적으로 인정된 거, 행정입법이나 행정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조례는 추상적 규범이죠. 조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안 되죠. 그런데 딱 한 개 조례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판례로 나온 것은 두밀분교 폐지에 관한 경기도 교육조례가 조례는 이제 추상적 규범인데 처분이 아닌데 두밀분교 폐지에 관한 경기도 교육조례는 처분적 법령이다. 처분적 법령은 행정처분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행정처분을 갖는 효력이라는 것은 바로 조례가 국민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율을 하는 것이다. 경기도 교육조례인 두밀분교 폐지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통과됨으로써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두밀분교가 폐지된다. 폐지되면 그 폐지되는 학교에 다니고 있던 학부모는 학생들을 다른 기관에 전학을 시키거나 통학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왜 이런 것이 논의됐나를 생각해 보면 결국 두밀 그 상색 가평군 가평읍 그 상생인가요? 거기에 주민들은 학부모들은 참 원한이 있었다. 이걸 해결해야 됐다 그 말이죠. 자, 이건 2010년도에 지방직 9급에 나오고 2010년도 무렵에 지방직 9까지 안 나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진짜 안 날 거예요. 잘 안 날 거예요. 두 번째, 이거는 잘 안 나더라고. 이게 어려워서 그랬는지.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야. 보건복지부의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고시는 행정처분이다. 여러분이 보건복지부의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급여 상한 금액표가 뭔지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이걸 해설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애기어를 통역해주는 행정법 강의자고 행정법 교수자가 되겠지. 학원 선생들이 이걸 해석을 해주냐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보험법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종류 및 가격을 일일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이 고시가 바로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이다. 그리고 급여 상한 금액표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이 약제급여 목록이다. 근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이 그 비급여 목록이다. 의료보험은 여러분이 공무원 되면 의료보험료가 한 36만 원인가 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 근데 나는 사실 1년에 병원에 가는 거 거의 없어요. 그러면 36만 원씩 1년에 360만 원에 한 400만 원에 넘게 내요. 의료보험비를. 근데 난 병원에 가는 게 없어. 사실은. 그러면 이게 손해잖아. 손해. 다른 사람이 이제 다 가도록 큰 거 수술할 때 타보고도 하는 거지. 난 너무 손해 토낸 것 같아. 그 돈으로.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하는 의약품이 약제급여 목록에 들어가면 정부에서 약값 통제를 하면 수입이 고정된다. 약제급여 목록에 들어가서. 만약 이 고시를 병가야 급여 상한 금액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 급여 상한 금액을 내리면
제약회사의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제약회사는 이 고시 변경을 취소할 법률상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급여, 비급여 목록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급여 상한 금액표에서 금액이 줄어드느냐 안 줄어드느냐는 바로 제약회사한테는 자기의 매출액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 처분은, 고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고시가 금방 이걸 고시를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행정처분으로 인정이 됐다. 따라서 왜 고시 자체가 직접적으로 제약회사인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아직 시험에 났는데 앞으로 시험에 나올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2번이 아닌 2번보다는 4번을 먼저 보자고. 4번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봤죠. 하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 기준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행정처분이다. 고시는 추상적 규범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서 처분의 대상이 원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이 아니라 안 되는데, 하항정신병 치료제란 정신병 치료를 하는 약품이야. 요양급여 인정 기준이란 제약회사가 생산한 의약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그걸 갖다가 아닌지와 그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을 말해요. 따라서 제약회사가 건강보험 급여로 대상이 되느냐는 안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건강보험 대상 급여 기준에 돼야 병원에서 의사들이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겠지. 사용하느냐 안 사용하는 문제되고, 그 가격이 얼마나 지정되는가도 회사의 수입과 매출액과 직접 결정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하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 기준은 바로 제약회사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관련된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알려두면 되죠. 세트로. 그 다음은 앞에서 봤던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결정고시지만 그것이 행정처분이다. 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결정하게 되고 그것을 고시하게 되면, 고시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거기 뭐 내가 쭉 뭘 써놨어요. 써놨는데 써놓은 걸 좀 보시고. 근데 이 사건에서는 갑이라는 사람이 동성애 게이트 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음란 사이트를 결정 고시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 사이트가 어떻게 됐냐? 폐지된다, 폐쇄된다. 그래서 갑이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거는 대법원에서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 그러니까 행정규칙적인 성격으로 보이죠. 그래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거 행정규칙이라고 주장을 했겠지.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행정처분으로 고시가 전환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이게 2010년도, 2011년도에 많이 났고, 그 후에도 무슨 시험에 이게 많이 났는데 내가 적어놓지 못했네요.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자의 분양 처분 고시. 주택 개발 조합 뭐예요? 주택 개발 조합, 공문 스탁 사인, 주택 재건축 조합,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 뭐 다 뭐예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으로 도시 재개발법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주택 재개발 사업 조합에서 대지와 건물 분양에 관한 관리 처분 계획, 지난번에 얘기했죠. 구청에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분양 처분을 한다. 이 분양 처분에 대한 고시라 이게 이제 뭐 추상적인 거 아니냐 할 텐데, 재개발조합의 재개발 지역의 건물에 대한 분양 처분 고시는 바로 행정 처분에 대한 행정 처분에 해당된다. 아까 도시재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상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상
농어촌 계량조합 모두 말로 행정청이다. 행정청. 자, 개별 공시지가 결정. 여러 번 얘기했죠. 올해 시험에 나서서 2010-21년 국가직구급에 나왔던 것이요.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고시를 해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근데 그게 처분이냐 아니냐? 처분이라는 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이어야 되는데 고시한 게 어떻게 구체적 사실에 대한 국민의 권리 침해를 하느냐? 그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국민의 권리 이익을 침해한다. 왜? 자, 거기 보면 지금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에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이걸 개별 공시지가라고 해요. 결정 고시해야만 된다. 그런데 여기 이제 대법원의 핵심 요지는 이거예요. 개별 공시지가는 뭐라고? 토지 초과 이득세, 토지를 초과 소유한 것에 대한 세금,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 고시는 국민이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본다. 따라서 그런데 판례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고시를 개별 토지가격 결정 고시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군수 구청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참조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고시는 뭐라고? 행정처분이다. 올해 시험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고시도 행정처분이다. 왜? 자, 지금 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표하게 돼 있다. 고시하게 돼 있다. 그래서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거래의 기준이 되는 몇몇 지역을 선택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하는 뭐라고? 왜 되느냐? 개별 공시지가의 참고 자료가 되고 공용 수용 시 토지보상 가격의 기준이 된다. 토지보상 가격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국별시행정법 352페이지 8번 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죠. 자, 도시계획 결정은 행정처분인데 이건 옛날 판례인데 도시계획 결정은 현재 시군구 시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 고시는 도지사,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을 결정하면 왜 그러냐? 지금 말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이야.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신법에서 도시관리계획인데 이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지금 통합돼서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참고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과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 도시기본계획은 뭐라고?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성이 없어요. 그러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처분이다. 왜 처분이냐?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고시가 되면 그 지역 안에 토지나 건물 소유자는 뭘 한다? 토지를 형질 변경을 못한다. 밭에서 택지로, 논에서 밭으로 형질 변경, 산을 갖다가 밭으로 형질 변경 못한다.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새로 짓고 고쳐 짓고 또 한층 올리고 이런 걸 하려면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권리 이익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행정의 방향이에요. 행정계획에 불과해요. 자,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계획은 행정처분이다. 당연하죠. 왜?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이 뭐라고요? 여러 번 얘기했죠. 공무수탁 사인이고 공권력을 공법인이고 우리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20인 이상이 모여서 주택 재건축하려면 아파트 짓는 거, 아파트 재건축 부수고 재건축하는 게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서 사업 시행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을 이제 인가받아 누구한테 구청에다 인가받고 고시를 하면 이것은 이제 행정 처분이 된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이와 같은 사업 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 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 사업 조합의 총회 결의는 뭐야? 총회 결의는 절차적 요건의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그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는 항고소송 방법으로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를 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여 총회의 결의 부분만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것은 확인의 소리를 제기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시험에 자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합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총회로 결의를 해야지 이제 그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재건축 뭐 관리처분 계획이라든가 시행 계획에 대해서 일단 그 총회의 결의를 받고 동의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구청에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를 받아요. 그래서 그 총회 결의는 현재는 총회 결의가 이제 사업 시행 계획안에 대해서는 인가가 나기 전에는 모르겠는데 나기 전에는 조합 총회 결의만 가지고 따질 수가 있어요. 무효 확인 소송을. 그런데 계획이 사업 시행 계획안이 확정된 다음에는 총회 결의를 따로 못 하고 사업 계획 시행 계획 안에 그것에 대한 취소 소송이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요건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중요한 것도 하나요. 자, 그럼 그 밑에는 뭐 이제 더 하나 추가로 해 써놨는데 재건축 지금 어디 하시는 거냐면 그 353페이지 구필수행정법 처분의 대상 중에 이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에 대한 동그라미 번호로 몇 번이에요? 9번 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을 다투는 소송은 항고소송이다. 요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조합의 총회 결의만 불리하여 소송이 안 된다. 그러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를 다투는 소송은 제기가 가능하다.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조합 총회 결의를 다투는 소송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경우도 관리처분 계획안이 인가 고시되고 나면, 인가 고시되기 전엔 관리처분 계획이 아까 주택정비사업계획이 구청이 인가 고시하기 전에는 조합 총회 결의만은 다툴 수 있다 그랬는데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계획 정비사업 시행 계획이 구청이 인가나고 관리처분 계획안이 구청이 인가 고시되고 나면 조합 총회 결의만은 따로 저기를 못한다.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그 당사자 소송을 조합 총회 결의는 당사자 소송이에요. 당사자 소송. 이건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그걸 고시하고 나면 뭐에 흡수되느냐?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흡수되기 때문에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안에 그 조합 총회 결의가 흡수되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의 취소 소송으로 다투어야지 조합 총회 결의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뭔 말인지 정말 이거 공부할 때 내가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여러분들 똑같은 걸 할 거예요. 자, 아파트가 이게 서울시 어디예요? 지금 재건축한다. 강남구도 지금 재건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저쪽 어디 서초구도 뭐 오래된 거 아파트 재건축한다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뭔 말인지 잘 말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이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아파트. 일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재개발이라고 불러요. 재개발. 뭐 유재석이가 재개발, 사랑의 재개발이 아니고 재개발. 그거는 뭐 다가구 주택 재개발이야. 사랑의 재개발. 자, 완전 확싹 또 엎어버려요. 그 말인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뭐냐? 아파트 있어. 여기 앞에 서초구에 아파트가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아파트. 이거 여기를 갖다 이제 50층짜리, 100층짜리 돈 벌려고 다 재건축 하잖아. 30년 넘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의 20명 이상의 이 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조합을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정비조합을 만든다고. 이 정비조합. 이 정보조합을 만들면 지금 아마 서울시 소관일 거예요. 서울시에서 공권력을 준다고. 여기 있다. 공권력을 공무수탁 사연해라. 그래. 저택 재건축 정비사업소와 니네 여기 소유자들이 모여서 재건축 정비사업을 만들면, 서초구, 여기 아파트 있다. 이렇게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있다. 그럴 거야. 그러면 재건축 하면 서울시에서 재건축 사업 설립, 인가를 해준다고. 인가를 해주면 이게 이제 공권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공권력. 여기서 공권력을 부여받아가지고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모든 걸 다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하게 되냐면 재건축 정비 사업에 주택 재건축 여기 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할 능력이 되겠어. 누구한테 맡기는 거지. 이제 돈 주고 맡기는 거야.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시행계획, 정비 사업 시행계획을 만들어요. 시행계획을 만드는데 이 시행계획을 이제 돈 주고 만들 거 아니야. 맡겨갖고 이제 조합에서. 근데 이 조합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법인이고 공무수탁 사인이기 때문에 총회가 있어요. 총회라는 건 뭐냐면 여기 건물 소유자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소유자들 있으니까 이게 자기 소유권을 행사해야 되니까 개똥이 뭐 해가지고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총회예요, 총회. 그런데 이거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계획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리처분계획은 나중에 아파트 다 짓고 누구에게 어디 개똥인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영인에 들어갈 건지 관리처분계획은 아파트 분양을 해주는 게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이것도 다 서울시에 또 구청에 여기에 인가를 받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인가를 받아서 해요. 인간이 아니래. 왜 인간이라고 썼을까? 인가를 받는데 인가를 받아서 한다고. 그런데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이제 총회에서 맡겨서 이제 만들면 이 총회에 여기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가지. 의결을 거쳐가지고 서울시나 또는 구청으로 넘어가지. 의결 없이는 못 가요. 근데 의결에 하자가 있다. 예를 들면 하자가 있다.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3분의 2 동의를 안 받거나 뭐 이런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하자가 있으면 여기 이제 여기 한 500명이 있다면 이 동의하는 10명이 있을 거예요. 10명이 총회 의결에 대한 이제 이 동의를 안 했어. 누구 아파트 분양 관리 처분 계획하는 거하고 시행 계획을 누구한테 맡길 건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데 맡길 건가, 동의를 안 한 10명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고 보면.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총회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지. 이게 무효다. 내가 안 들어 없이 동의 없이 어떻게 했느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이 총회 의결에 대해서는 무효 확인 소송인데, 이 무효 확인이냐 이런 거는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돼. 당사자 소송. 이거는 항고 소송이 아니에요. 총회 의결은 이게 공권력의 주체 재개발조합이 행정청이 아니야. 공권력의 주체인데 여기에 총회 구성원과는 대단한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야 돼. 그런데 내가 하는 건 내가 얘기하는 건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관리처분 계획이 시행 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구청에 인가를 신청하려고 총회 의결을 하는 거잖아요. 인가 전. 관리처분 계획의 구청의 인가 전에는 이 총회 의결에 대해서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서 무효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이게 무효다 아니다.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가 됐어. 재건축 정비 사업 시행 계획이 인가가 됐어. 구청 서울시에서 인가가 됐어. 인가가 돼버리니까 다 끝난 거예요. 끝난 다음에는 이 10명의 총회 의결에 대해 의의가 있는 이 사람들이 총회 의결에 대해서 당사자 소송 이걸 갖다가 요것만 따로 떼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그 말이야. 못하고 왜 못하느냐? 이미 총회 의결은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본 처분에 다 흡수가 돼버린 거야. 이게 의결을 거쳐서 이게 나온 거 아니야. 어떻든 자기가 하자가 있다고 해도. 그러면 당사자 소송에 대한 총회 의결에 대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게 아니라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취소 소송,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가지? 이거를 내가 깨우치는데 얼마나 아이고 공부하면서 이게 뭔 말인지 내가 그때 알았어야지. 이게 뭔 말인지 알았어야지. 이게 뭔지 해명하려고 그랬는데 쳐다보면 모르겠고 자, 내가 확 해서 됐지. 자, 이게 굉장히 엄청 어렵다고 행정 공부를 글쎄 하여튼 그 얘기예요. 근데 뒤에 한 번 더 나오는데 뒤에 한 번 나올 때 이걸 이해하면 판례를 머릿속에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5시 39분인가?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진도를 빨리 나갑시다. 자, 353페이지 10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은 행정 처분이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이거 굉장히 여러분 돈 벌려면 굉장히 중요해. 강남 툭하면 이 김현미 장관인가 뭔가 지난번에 강남 쪽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 거기가 토지거래 허는 아니잖아. 토지거래는 아닌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딱 해놔. 그러면 대치동에 있는 강남에 아무도 아파트 매매를 못해. 다 구청에 가서 허가를 팔아도 돼요 안 돼? 허가를 받아. 입장이 허가를 받아야 돼. 자, 그러면 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국토부 장관이 일정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면 어떻게 되냐? 토지 매매가 안 돼. 아파트 매매도 안 돼. 다 하면 안 돼. 그러면 환경관청으로 조그만 것도 다 허가를 받아야 돼. 이런 나라가 있어요. 토지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5년 내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내야 된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이 된다.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이것도 처분이다. 그 다음에 택지 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은 행정처분이다. 왜 그럴까? 자, 택지 개발 예정은 택지 개발은 누가 해요? LH사잖아. 지난번에 봤잖아요. LH에서 그냥 신도시 개발한다니까 가서 몰래 그 예정지역에 땅 사러 다녔잖아. 택지 개발 촉진법에 의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일정 지역을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제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발지구 지정되면 그 지역 내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는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지와 땅과 흙과 돌의 채취, 토지를 갖다 분할 등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고, 일을 하려면 관할청에 일일이 가서 나리어른 이거 하셔야 될까? 여러분이 공무원이야. 공무원 일일이 찾아가야 돼. 공무원이 갑이야, 여러분들. 공무원 월급은 적게 받아도 공무원이 되면 편하더라고. 내가 공무원을 나오고 한동안 한 5년은 공무원 물 빠지는데 어려웠던 것 같아. 불편해. 일단은 이런 얘기 했어야 되나? 이제 사립대학에 이렇게 이제 교수로 오고 그랬더니 이건 공무원은 그게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은 그때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종이를 사용하거나 이런 게 크게 이렇게 아까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내 돈으로 안 쓰니까 다른 사람들이 의식이 다 그래. 그런데
여러분이 개인이 돈을 벌어보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10원 한 장, 전기 하나 하는 게 다 내 돈에서 나가잖아. 근데 세금으로 나가는데 잘 의미가, 그만하자고. 자,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은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법 집행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이제 도시를 건설하려고 시장, 도지사가 이게 지정을 해놓으면 국민의 개발이 제한이기 때문에 처분이다. 그렇게 이해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좀 빨리 나가고 353페이지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규율에서 행정처분이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규율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이 아닌 것. 자,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시형 아파트 특별분양 개선 지침. 자, 요거 시험에 났었는데 벌써 올해는 시험에 잘 안 날 거예요. 어떻든 뭐 있다는 건 알아두세요.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시형 아파트 특별분양 개선 지침은 뭐라고? 서울특별시 내부에서 행정지침에 불과하고 공법상 분양권 신청이 부여되는 거 아니어서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이거 시험에 났던 거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지침.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지침. 국민주택 안 살아봤잖아요. 일반적으로 정부미하고 이제 우리가 일반미, 정부미 그래요. 뭔 말인지 모르죠. 예전에 이제 일반미는 통일벼를 줘. 일반미. 공무원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일반미다, 통일벼다. 그래서 일반미는 맛있어. 일반미는 악기바레 뭐 이런 좋은 일본 쌀 이런 거 나와가지고 맛있는데 정부미는 정부에서 나오는 쌀은 맛없어요. 통일비요. 마찬가지 국민주택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정부에서 만들어서 구입하는 건 하면 시설이 별로 안 좋아. LH 뭐 여러분 LH에서 진 게 아파트는 엄청 싸요. 현대니 뭐 이렇게 포스콘 이런 데 짓는 아파트는 엄청 비싸고. 자, 그래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지침은 행정 내부에서 행정지침에 불과하다. 철거민에 대해서는 동작구청장이 국민주택을 하나 해서 주자. 그런데 그 공급지침은 뭐라고? 처분이 아니다. 내부 지침이다. 왜? 내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래서 행정청 행정청이 내부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의사표시를 했다 해도 이를 항고성의 대상이 대행된 행정처분이라 아니다. 이건 96년도 판례네. 어쨌든 뭐 이것도 잘 세트로 알아주세요. 안 되는 걸 잘 알아둬야 돼요. 다 도시기본계획 나왔죠, 그죠? 아까 도시관리기본계획, 앞에서 했던 게 뭐예요? 도시관리기본계획.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 행정처분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도시기본계획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금방 잊어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처분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도시기본계획은 아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뭐라고? 그냥, 종합계획으로서, 그냥 그 도시의 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에 해당된다. 그래서 추상적 규범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다. 이건 머리에 어려운 건 아니고. 기본계획이 다 처분이 아닌 게 많아요. 자, 농어촌 도로기본계획. 왜 처분이 아니다? 농어촌 도로기본계획도 농어촌의 도로에 대한 관할구역의 장기적인 개발 방향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이다. 따라서 처분이 아니다. 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이 아니고 추상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이것도 아니다. 2015년 지방직 구급에 났나요? 하수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이 하게 돼 있네.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는 20년 단위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방침이다, 방침. 구체적인 처분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환지계획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런 건
상당히 어려워요. 같은 내용이라도,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어렵기 때문에 내가 그 밑에 자세히 지적해놨어. 자세히 적어놨어. 이게 머리에 남아서 여러분이, 이제 그냥 학원 강사들 책 보면 환지계획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그러면 X 해놓고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머리에 남냐 말이에요. 자, 환지계획은 토지계획 정의 사업을 시행한 후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계획이다. 환지계획은 왜 행정처분이 아닐까? 바로 환지계획은 토지 소유자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환지계획이 아니고 뭐냐? 환지계획, 환지 예정지 지정과 환지 처분이 돼야 되겠지. 따라서 토지계획 정의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수립하고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며 최종적으로 환지 처분, 환지 계획이 행정 처분이 아니라 환지 계획이 아니라 최종 환지 처분이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환지 예정지 지정과 환지 처분이 바로 환지 예정지 지정, 이것도 처분이고 환지 처분이 바로 환지 처분이지 행정 처분이지 환지 계획이 처분은 아니다. 뭔지 알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면 토지 소유자는 동전의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환지 예정지에 대한 권리가 새로 부과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처분이다. 그리고 환지 처분은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최종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절차가 환지 처분이기 때문에 환지 처분이다. 환지 계획은 아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본다면 환지 청산금 교부 처분도 행정처분이다. 왜냐하면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를 다 해주지 못하면 못해준 만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게 환지 청산금 교부 처분이다. 따라서 환지 처분이 확정되면 환지 청산금 교부 처분도 이에 흡수된다. 환지 청산금 교부 처분도 처분이 아니다. 내 말을 잘못했네. 잘 읽어보세요. 환지 청산금 교부 처분도 처분이다 아니다. 처분이 아니다. 왜? 환지 처분에 흡수되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은 머리 한번 내가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읽으면 자신 안 잊어볼 거예요. 환지 계획은 아니다. 환지 청산 교부 처분도 아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과 환지 처분에 흡수되는 환지 처분에 흡수되기 때문에 환지 처분이 처분이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자, 어때요? 혼자 학원책 써놓은 거 무작정 암기하는 거 참 공부를 하면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내가 이렇게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이제 머리에 남기도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그 의미가, 그래도 좀 이렇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좀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시험 공무원 행정법 점수도 잘 맞고 또 공무원이 돼서도 그것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무슨 이 강의가 좀 실질성이 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세 번째는 처분은 애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행해야 된다. 처분은 애부에 대하여, 왜 이게 안 나올까? 이게 열어놔서 그런가? 날라가서? 처분은 애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 집행 안에는 내부가 아니라 애부에 대해서, 애부에 대하여 뭐라고?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여야 한다. 행위이어야 한다. 근데 이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결국 그러면 외부에 대해서 직접적인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 집행, 외부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무슨 의사 결정을 하거나 행정적인 하는 것은 내부의 기관 간의 어떤 결정을 하거나 그런 거는 그거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말을 지금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고. 자, 거기 보면 교재 355페이지 보시면 처분은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따라서 내부 행위와 행정청의 내부 행위 또는 행정 행위를 최종 처분을 하기 위한 중간 행위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죠? 외부의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부 행위나 중간 행위나 보일지라도 내부 행위나 중간 행위처럼 보일지라도 처분이 되는 예가 있다. 예. 결국 예에 대해서 시험이 좀 많이 나겠죠. 그죠? 많이 나겠죠. 자, 하나 보자고. 내부 행위, 중간 행위나 처분에 해당되는 거. 그걸 내가 먼저 해놨네. 그러니까 처분에 해당되는 거. 자, 첫 번째. 국립대학 총장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 만료 통지. 임용기간 만료 통지. 국립대학 총장, 국립대학에 이제 교수로 가면은, 교수로 되면 이제, 사립대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교수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부교수, 교교수, 그럼 교수, 이렇게 돼요. 교수였는데, 일반적으로, 조교수가 뭐 한 3년 하고, 이거 한 5년 하고, 이거 한 5년 하나? 이거 하든, 부교수는 5년 하는데, 여기가 5년인 것 같아. 한 5년. 여기가 5년인 것 같아요. 조교수도 지금 바뀌어가지고, 예전에 전임 강사가 있었는데, 강사 제도가 폐지하고, 조교수가 폐지하고, 이게 조교수가 5년 할 거예요. 예전엔 강사가 있어서 강사가 2년, 조교수 3년 했는데, 이게 폴수해서. 한 10년 넘어서, 10년 넘어야 이제 교수로 승진해요. 자, 그래서 이 조교수나 부교수는 이게 기간적인 임용, 재계약을 해야 돼. 여기서 이제 잘리면 잘린다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도 열심히 했어요. 안 잘리려고. 자, 국립대학 교수는 조교수, 부교수, 교수 승으로 승진한다. 조교수는 6년간 기간제로 임용되고 있으며, 지금 6년이네? 여기 보니까 6년이네, 5년이 아니고. 6년이네. 자, 기간제로 운영된다. 부교수 승진하는 재임용 절차를 겪어야 한다. 그런데 재임용 대상자는 이 논문 실적이 있어요. 논문 실적하고 이제 다른 실적도 있는데 이것만 채우면 사실은 이제 부교수를 승진해줘요. 그런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례상 신청권이 있다는 대부분의 경험이다. 국립대학 총장이 조교수를 재임용 대상자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는 임용기간의 만료 통지는 개인의 법규상 조례상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청의 거부 처분이다. 사실 국립대학 총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장이 있는데 이제 이 조교수가 총장한테 잘못 보였을 거라고, 잘못 보이든지 뭘 성희롱을 했든지 뭐 있을 거예요. 이래서 이제 여기서 6년이 넘어서 재임용 심사를 해가지고 이거 탈락시켜버려. 대부분 탈락 안 돼요. 그런데 의회적으로 탈락되니까 이제 이걸 이제 총장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재임용 계약 기간이 정해진 사람의 재임용 계약 통지가 임용기간 만료 통지죠. 임용기간 만료 통지, 임용기간 만료 통지. 어떻게 보면 이게 내부 행위 같기도 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이 내부 행위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이 갑이라는 이 교수에 대해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따라서 개인의 법규상 조치한 권한을 침해함으로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과 시정공고 조치는 행정처분이다. 마치
성희롱 결정과 시정 권고라는 것이 내부 행위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도 이것은 보면 거기 이제 내가 써놨는데, 아까 뭐 여러 번 했던 거 아니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성 아카데미의 직원들을 직무 교육을 위탁했어요. 그런데 교육 중에 명성 아카데미 강사가 국민건강공단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례로서 성희롱 발언이 뭐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강사가 교육 중에 발언한 성희롱 결정을 내렸고, 그 성희롱 결정에 대해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그래갖고 이 시정 권고니까 내부 행위처럼 보이지만은 이 강사가 명성 아카데미 강사가 징계를 받기 때문에 이 조치는 행정 처분이다, 그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미 2010년도 이제 이미 국가직에서 시험을 봤지만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 개시 결정은 행정 처분이다. 이것이 2010년도에 시험에 나올 때는 상당히 새로운 판례였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새로운 판례가 됐는데, 지금 10년이 지나니까 이건 이제 구판례가 된 거 아니에요. 시험에 날 가능성이 있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떤 내용은 알아둬야 돼요. 이완용이 나라를 팔은 대가로 일제로부터 하사받은 일부 부동산이 다른 사람 토지개혁 때 국가나 다른 사람한테 이제 명의가 이전됐고, 이재극 등 이완용 후손이 이 땅을 갖다 이제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그냥 난리 났잖아요. 이완용이 무덤이 여러분들 전주에 있었어요. 근데 전주에 있었는데 후손들이 아무래도 이완용이 무덤이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가만히 그래 자꾸만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70년대인가 언제 이완용 무덤에 있는 그 유골들을 갖다가 그냥 소각 조치하고 그냥 버려버리고 해서 무덤을 없애버리고 말았어요. 후손들이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그 재산이 많이 남으니까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이 국가규석에 대한 특별법이 2006년에 제정되고, 이 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이라고 재산이라고 결정하면 그때부터 그게 국가재산이 되는 거예요. 특별조치법에서. 대단한 소고기법이 좋은 소고기법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 개시 결정이 딱 나면 그거는 재산 뺏기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중간 단계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 재산조사 개시 결정이 있게 되면 재정경제부는 친일 재산을 못 팔게 법원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친일파의 후손들은 이 조사 행위에 응해야 되고,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 따라서 그렇다고 본다면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 개시 결정은 조사 대상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 2009년도 판례 아니에요. 우리가 2010년도 판례가 나오자 2010년도에 국가직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때는 얼마나 이게 뜨거운 감자였던 거예요. 이걸 못 맞춘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랬었죠. 이게 오래된 판례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356페이지 5번 동그라미 5번 퇴직연금이 잘못 지급되어 과혼합된 경우에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의 환수를 위한 행정청의 환수통지. 환수통지는 행정처분이다. 환수통지. 자, 보세요. 특별한 이유는 없다. 단지 퇴직 공무원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 환수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의 환수통지는 당사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가하거나 권익을 제한하기 때문에, 아니 퇴직금연금 우리가 계산 해봤어요. 나도 퇴직하니까 퇴직연금 그때 얼마 받았던 것 같아. 자,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다시 퇴직 수당이 있고 퇴직연금이 있어요. 이제 연금은 이제 계속 이제 연계가 되니까 다시 내라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이 거기 써놨죠. 공무원
국민연금공단은 국가로부터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어서 공무원연금공단은 그 범위 내에서 뭐라고? 행정청이다. 행정청이기 때문에 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을 환수하는 행정청의 환수통지는 마치 내부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고 그건 처분이다. 그 다음에 6번도 지금 시험에 그 2017년 지방직구국과 2015년 지방직구부에 나왔잖아요. 요것도 시험에 아주 끄덕은 값이라고 엑기스. 이거는 또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애보상금 결정 기준이 되는 장애 등급의 결정은 행정처분이다. 그게 왜 그런지 이유를 이 세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생각해보세요. 산업재해보상금 보상 판례가 수 100개도 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애보상금 결정 기준은 결정이 되는 장애등급 결정은 행정처분. 돌아서면 잊어먹고 문제 풀라고 해보면 잊어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장애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일을 하는데 산업재해보상 업무를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처리하고 있다. 만약 갑이 일을 하다가 손을 잘렸다면 의사진단서를 첨부해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장애보상금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 등급을 결정하고 그 등급에 맞는 장애보상금을 통장에 입금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청이죠. 결정하는 장애등급 결정은 근로자의 장애보상금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다.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청이고 그 결정은 바로 돈을 많이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애보상금 결정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 결정, 근로복지공단의 장애등급 결정은 뭐라고요? 행정처분이다. 이건 중요한 판례예요. 이건 별표를 해놓고 지금 설명한 걸 이야기를 이렇게 인식을 해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벌써 많이 된 것 같으네. 자, 요까지는 다 하자고. 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은 행정처분이다. 그래서 돌아가신 노태우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그때 제정됐죠. 우리 노태우는 국가장을 치러줬지만 전두환이는 안 치러줬다 그 말이야. 이런 것도 했으니까 가서 그 노재현인가 아들이 가가지고 무릎 꿇고 뭐 이렇게 노태우 대통령은 안 갔지만 했으니까 좀 그래도 좀 뭐 국가장도 치러줬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광주 5.18 민주화 관련자 보상은 노태우 때,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은 그 김대중 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의 법적 성질은 이미 광주 민주화운동인 관련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거기에 얼마나 다친 거에 따라 보상 금액이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에 관한 법률 중에 보상금에 대한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야. 왜냐면 법률에 보상금이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걸 갖다가 대등한 입장에서 이제 그 소송을 통해서 보상금을 더 받으려면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야 되는데 민주화운동자 관련자에 대한 보상, 여기 지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그 금액이 안 정해져 있고 보상금을 갖다가 보상심의위원회 결정해서 오로지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광주민주화운동은 법률에 보상금액이 나와 있고
그래서 광주민주화 운동에 관한 보상금에 대한 소송은 공포성 당사자 소송이고, 요건 보상심의에서 결정 처분을 내려 그 결정 처분에 대한 걸 갖다 다투는 거기 때문에 항고 소송이야. 항고 소송. 그게 차이가 있어요. 이걸 꼭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이. 자, 그래서 주로 이제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군사정권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신체 등의 피해를 본 사람을 보상하기 위해서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보상금을 다투는 소송은 광주민주화는, 당사자 소송이고, 왜? 보상금이 딱 법률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법률에 상해를 입은 자는 일실소독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그러나 민주화운동 거기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자,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광주민주화가 아니고 일반 민주화 군사정권에 대항하다. 뭔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르면 시대가 다르니까. 광주민주화 운동은 뭔지 알죠, 그렇죠? 1979년에 80년에 5.17 사건이 5.17 광주 비상계엄 확대하니까 광주 시민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저기 계엄 철폐 반대하고 했는데 그걸 갖다 다 대검이나 특전사 투입해갖고 대검으로 찔러주고 총으로 쏴 죽이고 해가지고 한 200명 죽었잖아요, 대학생들이. 그거 보상에 대한 200명만 좋은 게 아니라 이제 민간인도 죽고 그랬으니까 많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은 법률에 정해져 있고, 그냥 민주화 운동은 데모하다가 전두환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은 아니고 박정희 정권 아니나 전두환 정권 때 민주화 운동하다가 상해 당한 사람들 하는 소송, 이건 보상심의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 결정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취소송, 항고 소송이요. 자, 그만하고 교육감이 학교법인 요거 8번하고 9번은 별로 의문이 없어. 근데 8번은 여러분이 잘 실수를 할 수가 있어. 만약 시험에 난다면. 2006년도 판례인데, 교육감이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실시 후 처리 지시를 하고 그와 함께 시정조치에 대한 결과를 증비서를 첨부한 문서를 보고하도록 한 것은 행정처분이다. 왜? 교육감의 시정조치 요구가 학교법인이라는 건 사립학교요. 사립학교에 교육감은 행정처가 아니야. 교육감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단순히 공무적 효력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지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육감이 보고명령 및 증빙서 첨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감사 실시하고 그 시정조치 결과 증빙서 처리에 안 보내면 이 학교법인 이사장한테, 이사장이 이제 법률적 효력을 법률 행위를 하죠. 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이사장에서 해촉시켜. 그러니까 임원 취임 승인 취소라고 그래요. 예, 이거 해촉시킬 수 있어. 그렇게 본다면 교육감의 시정조치가 단순히 행정지도가 아니고 학교법인 의무 부담을 하는 권력적 행위, 하명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감사 실시를 하고 처리 지시를 하고 시정조치에 대한 결과 증빙서를 첨부해서 문서로 보고하라. 그러면 그게 꼭 행정지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처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부가 처분을 위한, 부가는 세금 부가, 과세관청의 국세청이 세무서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 결정은 행정처분이다. 2014년 9까지 구구해 놨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죠. 요새 누구야? 이제 조국인가 하고 이제 요새는 윤석열이 슐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무서는 조세 포털 혐의가 있는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서 조사 결정할 수 있다. 왜 털어서 먼저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개인 사업자로 식당을 영업하고 법인 사업자로 버거킹을 운영한다고 해보세요. 그거 개인 사업자 하면은, 여러분 옛날에 저거 있잖아. 그 삼계탕 먹으러 가면 현찰 내면 할인해 주잖아. 왜 그렇겠어? 현찰 내는 건 기록 잘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카드로 계산하면 또 카드 수수료 내야 되죠. 법인 소득세 또 10% 내야 되죠. 그러면 현금으로 받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이 장사를 해본다고 해보세요. 세금 때문에 못 살아. 내가 해보니까 못 살아 그냥. 이런 월급 타면 있잖아. 월급의 10%는 딱딱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을 줄이면 될 거 아니야. 개인 사업자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받고 그냥 성금 처리해버리고 그걸 신고 안 하면 잘 모르잖아요. 따라 그 말이야. 그래서 세무조사 결정이라는 건 상당히 세무조사 결정해서 세무조사 나가면 어때? 안 걸릴 사람 없겠지, 그지? 안 걸린다. 서류나 기타 물건 조사를 지출을 명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사업자가 세무조사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그 사업자에게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 응? 물건 장부 내세요. 장부 딱 내. 장부 냈는데 보니까 월별로 많이 달라. 이제 세금 영수증 이렇게 다 조사하다 보면 안 나오는 사람, 안 보이잖아. 안 보여. 뭔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지금. 근데 여러분 태양빛이 탁 비치는 데 가서 이렇게 털어봐. 먼지 엄청나. 자 세무조사 안 받는 게 나아. 받으면 다 예전에 전두환 정권 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국제그룹인가 신발하는데 무조건 뇌물 안 바치면 전두환이가 정치자금 안 바치면 국제그룹 그냥 망해버렸잖아요. 세무조사 들어가가지고 그냥 해고예요. 해고. 세무조사 들어가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전두환이가 그렇게 휘둘렀던 거지. 그때 그 신발하는 국제그룹 해체돼가지고. 자, 그 다음에 세무서의 조사 결정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세법 규정에 의한 세무서의 세무조사권 인정과 그 다음에 거부 시 개인에 대한 제재, 개인의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에 대한 처분이다. 세무조사 결정. 자, 이런 걸 강의하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공무원 월급은 작가. 그렇지만 명예가 있고 또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무직이 되든 일반 행정직이 되든 그 자기 권한 범위에 의해서 국민에게 어떤 것을 공권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청렴하고 결백하고 참 멋발이 다른 거에 여러분 뇌물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받을 거 밥 얻어먹고 이런 거 내가 예전에 하지 말라 그랬죠. 아무 소용도 없어요. 해봐야 돈 안 되고 차라리 배우자를 여러분 결혼하는 배우자를 맞벌이 하는 사람을 하세요. 교사를 하든가 같은 공무원 중에 결혼해가지고 둘이 공무원 해가지고 맞벌이 하면은 내가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그냥 먹고 살만한 대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냥 먹고 살만한 대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공무원에 합격하고 국공무원 합격해갖고 야 이거 월급도 안 되고 내가 사표 내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또 공무원 합격하면 요새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공무원을 되는 사람 많잖아요. 공무원끼리 이렇게 결혼하시면 여러분이 평생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걸 생각하지 누가 선물 좀 받았다 추석 명절 선물 받았다 밥 얻어먹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게 따뜻한 공무원이고 청렴한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너무 또 잔소리가 많네. 자 쉬었다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진도 올라가도록 할게요.